문 정권 대단합니다. 지금 연말에 정신없을 때, 특히 미국은 지금 공직자들이 다 휴가 떠난 크리스마스 신년 연휴 기간입니다. 이럴 때 보통 한 보름까지 다 쉬지요. 이 겨울 휴가 기간 동안에 완전히 한미일 동맹 구도에 균열을 내어서 중국이 이야기한 산불, 사드 추가 배치 않고 MD 참여 안 하고 한미일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입이 찢어져라 좋아할 겁니다. 지금 북한을 압박을 하려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려면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MD 미사일 방어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협력이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왜? 북한 미사일이 어디로 지나갑니까? 일본을 지나서 미국으로 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것을 조기에 적발하고 파악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죠. 북한이 동해 바다를 지나서 남해에서 서해로 왔다 갔다 잠수함이 해도 그걸 적발할 능력은 한국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세계적 차원의 해군 초계 기능이 또 레이더 기능이 그걸 주로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위안부 합의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어제 한일 간에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물론 파기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입장문에서 어제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지난 합의 2015년 12월 이 합의가 양국 정부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깨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날 강경화 밑에 위안부 TF가 피해자나 국민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이 정권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그냥 하지 다 짜고 치는 건 줄 알고 있는데도 굳이 저거 똘마니들 어디 불러와 가지고 그것들 시켜서 원하는 대로 요렇게 해가 요렇게 발표해라,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권이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는 식으로 정리해 가고 있어요. 하는 짓이 너무나 더럽고 치사하고 웃기는데요. 그냥 바로 그냥 TF 이야기하지 말고 전부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이제 정권 또 바뀌어서 적폐청산 TF가 이루어져가 그때 왜 그렇게 했냐 하면 TF가 하라 해서 내가 했다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 그때 TF가 이야기한 부분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해외 기림비 지원, 성노예라는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었다고 이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을 깠지요. 자,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15년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라는 점이 뼈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 핵심 단계자는 오늘 입장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소회를 밝혔다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소회를 밝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입장이지요. 대통령은 소회를 밝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국민은 대통령의 소회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베하고 통화나 의견 청취라도 해봤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말이 법인 한국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따가지고 일본하고의 위안부 합의 파기가 있겠지요. 자, 이제 한국당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재협상을 선언한 경우 외교 파장이 커지니 여당이 재협상을 띄우면서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재협상이라고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국면으로 끌고 갔고 이제 대통령의 충실한 종들이 재협상을 띄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가 이 대목에 했을까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 정권이 그동안에 이 적폐청산을 하고 각종 개혁 조치를 던졌는데 최근에 보면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등장이 되고 흥진호 JSA 무슨 영흥도의 낚싯배 무슨 제천의 화재 참사 무능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여론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파퓰리즘 정책들 무슨 문재인 케어니 최저임금이니 비정규직이니 주택 뭐니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내년에 경제에 우려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집값만 폭등하더라 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서민들의 무덤이 될 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정권이 본격적으로 또 국민을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 미끼가 필요했는데 그걸로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를 들고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정치 정책 인사 보복에 혈안이 돼 국가의 신뢰와 국익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치고 있다 했고 장제원 대변인은 30년 동안 비공개가 원칙인 외교 문서를 문 정권이 법을 무시하고 공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에 대한 판단 장애는 중증이라고 했고 지금 현재 안보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인데 이런 발표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했고 또 정부가 이중잣대다. UAE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해놓고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까느냐. 그래서 외교는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UAE 의혹은 밝힐 수 없다고 해놓고는 이거는 아주 그냥 비공개를 하기로 했던 것을 탈탈 털어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열받았겠지요. 일본 외상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할 거라고 경고를 했고 더 나아가서 관방부 부장관은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사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아베를 면접한 한 일본의 관리는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못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흘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위안부 TF의 공개가 주 이유는 아니라 하지만 사실상으로 지금 아베가 여기에 불만을 품고 한국에 가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동안에는 아베가 갈 듯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격앙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일 간의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어떤 민족 감정 이거 운운하면서요. 이거는 세게 나가면 세게 나갈수록 박수를 치는 한국 사람들의 우매함도 이런 배경에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하고 뭐고 일제시대에 다룬 거 한번 보세요. 전부 우파는 친일이고 좌파는 한마디로 반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일 여부를 한국의 좌파의 도덕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친중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미일 동맹이 생기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최대로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이것이 외교, 군사, 경제적인 동맹으로 굳건하게 될 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경제력이 가장 뛰어나고 세계 4, 5등 안에 드는 경제 강국 일본, 거기에 10대 경제국가 한국이 뭉치면 이거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이 염두에 두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미일을 균열을 시켜서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본하고 미국은 찰떡궁합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찰떡궁합이에요. 얼마나 잘합니까?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에 맞섰게 하고 미국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은 이게 이제 정권이 보수 정권일 때도 병신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게 좌파 정권이 되면 이건 뭐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지금 문 정권의 겁을 줘가 사드 갖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사드로 겁을 잔뜩 주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겁을 줘가 이제 문 정권을 하여금 일본하고 미국의 칼을 등 뒤에 찔러라고 시킨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친북, 종북들이 왜 일본 문제에 집결을 하고 위안부 그 문제 근처에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배경에 북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한국의 친북, 종북들이 그런 문제에 매몰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일본 대사한테 백도를 던졌던 친구가 리프트 주한미 대사 목에 칼을 걷지 않습니까? 자,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한국에서 지금 극단적인 반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북 문제하고도 일치되는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그것은 북한의 핵심 이익이죠. 지금 한국에서 반미를 그렇게 강하게 하면 국민들한테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종북, 친북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반일에 집중을 해왔어요. 미국을 반대한다고 해가 이거는 아예 그냥 큰 게임에서 미국을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은 북핵 미사일 국면에서 평화협정으로 해결되는 거지 한국에서 반미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친북 종북 세력들의 실체를 국민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너네들은 주로 반일에 집중하라.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소녀상 문제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외교부의 TF도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한다면서 할머니들은 정작 안 만나고 단체만 만났다고 합니다. 자, 위안부 관련 뭐 이 반일 단체들이겠죠. 그래서 한국에 여성운동하는 사람, 또 한국에 진보운동하는 사람, 이런 모든 한국의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위안부, 소년상 이런 문제가 일종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이념이에요. 그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보수 정권이 무너지면서 보수 진영이 분열되고 허리멍텅해지니까 이제 내놓고 이 문제의 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판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중국이 뒤에서 봐주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하고요. 자, 이걸 깨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동원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외국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제일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이 문제에 빠져버리는데 왜 우리가 나서냐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을 빼는 부분에서 핵심이 일본하고 한국을 이간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미국이 제일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미국은 제발 너네 좀 잘 지내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천안문 갔다 온 뒤에 미국이 한국에 최후 총접하다시피 해서 한일 간의 과거사 좀 해결하라고 엄청나게 중재를 서서 이게 급히 이루어졌지요. 이런 미국의 노력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이제 한국은 한미일 동맹 구도에서 빠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북한하고 중국이 가장 원하는 형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의 배경에요. 지금 북핵 미사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맹 구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중국과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과거사 문제로 싸움을 시켜서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동맹 구도에서. 그러면 4대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3대 3에서요. 이것은 수적 어떤 부분 외에도 제재를 약화시켜버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명분을 떨어뜨려 버리는 부분이 될 건데요. 미국은 이런 대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개성공단하고요, 위안부 문제 이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앞에서는 그게 아니다 무기 사둔다고 뒤에 돌아서면 등에 칼을 찌르는 짓거리를 문정권이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한국 뒤통수를 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새 경제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한번 지켜봅시다.